남아공의 2023년 4분기 실업자 수는 무려 789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야, 저 4분기만. 네. 심각한 건 사실상 대부분의 실업자들이 흑인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남아공의 빈부 격차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사는데요. 여기 좋은데? 와, 와. 아, 저희 집이네. 와. 여기는 슈퍼 부자들이 사는 잘 사는 데구나. 사람들이 진짜. 근데 완전 비교되는 곳이 있을 것 같아, 그래. 아직도 저런 데가 있다니. 완전 큰 차이네요. 아예 기본이 제공이 안 돼. 어쩜 좋아. 저런 기본적인 거를 왜 저런 데 아직도 있네요. 기본적인 게 제공이 안 되지? 아직도 저런 상황이 계속되는구나.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살고. 네. 이 사진은 케이프타운의 항공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좌측은 흑인들이 주로 사는 빈민가로 건물들이 빼곡하게 있고요. 이렇게 우측은 백인 부유층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죠. 와, 극명히 갈린다. 다른 나라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예 국경 같아요. 그렇죠. 저 모습이 케이프타운 공항에 이렇게 위에서 쫙 내려가면 딱 한눈에 딱 들어와요. 저게 진짜로요? 예, 극렬하게 드러나는데 그만큼 가까이 극명하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딱 보여. 그러니까 케이프타운에 저렇게 서로 대조적인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 케이프타운 한 전택이 원래가 부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최고 비싼 집 482억. 근데 다른 빈민초구인들은 그 거래 대금을 보면은 한 30만 원대 정도 되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엄청난 거죠. 차이네요. 네. 교수님, 그 아파르테이트가 폐지됐는데도 이 남아공의 경제 성장이 흑인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혜택을 가져다 주지 않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남아공의 인종 비율은 흑인이 약 82%, 백인이 8%, 인도인 2%, 그리고 그 외 유색인이 한 8%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라 전체 소득의 대부분이 약 8%밖에 되지 않는 백인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결과 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남아공이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라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남아공은 이렇게 심각한 빈부격차를 뭐 해결할 수 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네, 그 원인을 단 한 가지로 규정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를 꼽는다면 적극적인 흑인 우대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아파르테이트가 철폐된 후에 이 남아공 정부는 흑인들이 주축을 이루며 만달라 이후부터 지금까지 흑인 대통령이 줄곧 당선됐습니다. 그러자 흑인 정부는 흑인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 펼쳤는데요. 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흑인 우대 정책입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대표적으로 시행된 법이 국가에서 공무원을 선출할 때 흑인에게 가산점을 적용하는 것이죠. 이 일로 이전까지 아파르테이트로 인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던 흑인들이 대거 공직에 진출하게 되죠. 그럼 이렇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국가의 작은 일은 물론 큰 일까지 맡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비전문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대로 안 굴러갈 것 같은데. 네.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이처럼 단기간 흑인 사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흑인 우대 정책은 안타깝게도 남아공 정부가 더 무능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에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더 큰 문제는 이런 혜택들이 소수의
흑인 엘리트나 정치인들에게만 집중되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흑인들만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면서 이 빈민가의 흑인들은 제대로 된 혜택도 받지 못한 채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흑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남아공에서는 흑인과 흑인 사이에서도 계급과 빈부가 나누어지는 새로운 사회가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앤디 씨 이때 흑인 우대 정책 펼쳐질 때 막 백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이때 남아공 백인들이도 상황이 또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못 구해서 백인들이만 사는 슬럼도 생겼어요. 그렇죠. 백인들도 굉장히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았군요. 그런데 이 남아공의 빈부 격차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 또 있습니다. 불이 다 꺼. 전력난이야? 왜 정전이지? 정전이시죠? Blackouts, load shedding. 아, 단전하는 게 있어요.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이게 뭐야? 갑자기? 에이, 이거는 켜줘야지. 아이씨. 어머 어머. 전체에서 시간대별로 정해가지고. 아니, 저거 어떻게 해? 아니 왜 이렇게 전력난이 심해? 상상이 안 가죠. 현재 남아공 최악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전력난의 모습입니다. 예, 남아공에서는 2008년부터 단전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와. 근데 요즘은 전기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전기 내려가면 핸드폰까지는 안 떠요. 인터넷도 없고 전화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그 교차로에 사거리에 신호등이 다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데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하는데 어머. 가만히 살피니까 한 차 지나고 그 다음 지나고 그 다음 지나고 서로 남아공 사람들은 이미 그게 몸에 배 있어요. 눈치 게임 진입 하는 순서대로. 거네. 그렇죠. 신입 순서대로. 와. 이게 왜 그러는 건데요 갑자기? 그 이유는 과거 국가 전체 전력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화력 발전 시설이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누적되기 아니 저게 때문입니다. 말이 되나? 그래서 남아공에선 갑작스럽게 도시 전체가 블랙아웃 되는 걸 막기 위해 시간대를 이렇게 나눠서 단전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예산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전기 끊기는 거랑 교수님 빈부격차는 또 무슨 상관이에요? 네, 이렇게 대규모 단전이 지속되면 치명적인 경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단전 때문에 각종 산업체들과 공장들은 하루에 가동하는 시간을 몇 시간씩 줄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할 사람 역시 줄일 수밖에 없겠죠. 마트에다가 우와, 진짜? 갑자기 마트 내려가니까 그런 냉동식품 이런 거 다 그렇지. 버려야 돼.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엄청 힘들 그렇죠. 거고. 또 남아공 중앙은행은 하루에 최대 12시간까지 운영을 멈추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하루에 무려 640억 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에?